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주째 접어들면서 대다수 학교의 수업이 정상화됐고 곳곳에서 복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포항 지진 발생 나흘째 갑자기 떨어진 유리창에 얼굴을 심하게 다친 4살 여자아이의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지진에 취약한 통유리 건물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재난안전원 원장, 그리고 한국초고층도시건축회 연구원장이신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어쨌든 여진의 강도도 점차 약해지고 있고 조금은 이제 안심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이재민은 1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큰 트라우마를 또 겪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재민들이 지금 이번 지진을 해서 상당히 트러블을 겪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경주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다가 이렇게 깨서 놀라는 그런 경우, 또 이렇게 전화기가 울리는데도 무슨 지진 난 거 깜짝 놀래서 아주 자다가 아주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이런 상황. 포항에 가셨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이 건물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이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공포감, 뭐 불안감 이런 거 거의 다 갖고 계십니다. 특히 또 이 건물들이 지금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막 걸려 있는 이런 건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볼 때 뭐 당연히 저 자신도 상당히 불안해 보였고요. 그런데 이 재난 심리 치료를 지금 그러다 보면 지금 정부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그 찾아가는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환자들 또는 일반 가정들 또 이렇게 주민들 대상으로 좀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그 우리 대피소 여기에 이제 3곳에 또 이렇게 상담 부서도 설치해 놓고 있고 또 지금 24시간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 재난에 대해서는 좀 이런 심각한 이런 우리 재난 심리 트라우마 이걸 빨리 치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깊어지면은 갈수록 점점 더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민 분들이 이렇게 몸도 마음도 좀 지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근거 없는 소문 이런 것도 나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난, 특히 또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게 전혀 무방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들 내진 설계를 하고 있으면 내진 설계를 신뢰하고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하는 건물도 33%밖에 안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지진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트라우마 이런 것 이거 선진국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왔으면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이주시키고 후속 대책이 잘 마련돼 있는. 착착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민방위훈련 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진에 대비하고 화재에 대비하고 하나씩 해가지고 국민들이 재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전은 저는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항상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상식화될 수 있도록 지진이 온다면 국민들이 이번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피해를 다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교육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런 재난이나 이런 큰 대형 사고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의혹이 계속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당한 시간 내에 그런 소상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소통하지 않으면은 그게 자꾸 유언비어가 돼서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죠. 지진에 대한 대비 교육만 있으면 유언비어에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들이 못 믿는 거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고 하니까 유언비어에 현혹되기 쉬워요. 그렇지만 교육을 철저히 했다면 유언비어는 나올 수 없고 유언비어 하면 그 사람 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재난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은 이 재난 관리 중에 큰 하나의 줄기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NFPA 1600에 들어가면은 이런 그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큰 챕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이런 지진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런 대국민들 그리고 또 이런 뭐 우리 지금 트라우마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우리 뭐 그쪽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해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각각에 맞게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대 수준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파고들어서 그 적당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상 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고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좀 활동을 해서라도 이 좀 이런 국민들이나 또 거기에 계신 포항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안전하고 이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좀 갔으면 좋겠다 내진 생각이 설계가 듭니다.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국민이 지진 왔을 때 어떻게 해서 매뉴얼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국민들이 지진이 왔을 때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요령들이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툭 사고 나면 뭐 선진국 어떻고 우리 만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우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쟤네에 대한 대피, 쟤네 교육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유언비어 중에 지금 네. 뭐 이재민 분들이 정신이 없으시겠죠. 몸 주술이랴 그럼요. 마음 주술이랴 그럼요. 바쁘실 텐데 그래도 혹시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대피소에 가야만 보상을 받는다. 보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는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죠. 그런 건 맞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도대체? 아마 이제 그 뭐 일부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뭐 좋지 않게 또 퍼뜨리는 사람이 있나 본데요. 예. 일단 포항시에서는 이제 곧 그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건축물에 대한 이론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이렇게 적절한 그 대책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그 포항에 계신 여러 주민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포항시에서 잘 그런 거 진행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피소에 가면 보상받는 게 정말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가 먼저 옵니까? 시장이 옵니까? 정부기관이 옵니까? 보험회사. 보험회사 오죠. 예.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는 자기 건물에 문제 있으면 보험회사 직원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대피소 간다는 것은 혹시 대피소 안 가면 내가 보상을 못 받을까 하는 피해를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또 예. 잘못된 그 말 전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하여간 우리 나라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재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보험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인식을 새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도 뭐 계속해서 대책들 내놓고 있긴 한데 무엇보다 좀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뭔가 피해가 난 지역의 건물인데 내가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안전성 평가인데 그게 지금 일부 또 아직도 안전성 평가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예. 그것도 지금 아마 곧 그 포항시에서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한다니까 네. 그게 나오고 나면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 전문가들이 한번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 일부 이제 학교들은 제가 이제 한동대 가봤는데 거기는 2개 그 학교 그 건물이 D급으로 해가지고 아예 출입 금지를 지켜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뭐 이번 주까지 지난주까지 이제 휴학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건물들 D급 말고도 C급 건물이나 B급 건물들도 있었는데 가보면은 보기도 참 흉측스럽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안전성 평가가 예. 전체적으로 잘 판단돼서 빨리 시급하게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 복구가 지금 93.4% 예. 이렇게 됐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응급 복구 수준에 넣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항구 복구 수준에 넣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이 건물들이 보면은 주로 이렇게 이 리모델링 하다 보면 왜 외벽에 막 이렇게 벽돌 쌓고 뭐 이렇게 예.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벽돌들이 거의 다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보면은 또 그런 벽돌과 또는 외벽 사이와 본벽 사이에 이렇게 막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큰 틈이 있고 예.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또 지진이 오면은 이게 또 무너지지 않나 이게 사실 걱정들이 엄청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만 더 흔들면 이게 이런 게 지금 무너지지 않나 그런 부분.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진 설계하는 데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내진 설계대로 안 하니까 문제고요. 내진 시공을 안 하니까 문제고 내진 관리 안 하니까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론 나오다 보면 용어가 불분명하게 하고 잘못 전달돼요. 예. 지금 안전성 평가라는데 안정성 평가입니다. 스테빌리티. 이건 구조물에 대해서 안정해야지 구조물이 안 무너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는 건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이프티한 거고 구조물은 안정성.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조사를 하는 거지 안전성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도 지금 그 접근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주민들이 막 자기 집이라 들어갔어요. 재난이 났으면 자기 건물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관리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뭐
수능 봐야 되니까 나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학생도 있었다는 보고를 듣고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사고가 지금 안 일어날 게 다행이지만 2차 사고가 났다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네.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나면 그 매뉴얼에 맞춰서 자기 집일 할 때라도 119라든지 아니면 안전 전문가의 입회하에 정부기관에 해서 대처하는 그런 국민적인 이해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포항 지진 나흘째 되는 날 이 4세 여자 어린 아이 네네. 예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깨진 떨어지는 유리창에 얼굴이 심하게 다쳤다 85바늘을 꿰맸다고 그래서 합니다. 그것도 예. 우리가 이제 그 통유리들이 많아요. 예. 통유리 많으면 이제 지진이 났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파괴될 걸 예상을 해야 되고 파괴된다면 그것이 거기 사용자들에 대해 피해를 예상을 해서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통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뭐 글래스 샤워라는 말이 나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구조체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마감재 이번에 한동대가 외벽이 나가던 그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뭐냐면 여기 샨달리아라든지 책장이 넘어가는 것마저도 지진 왔을 때 대비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피 요령도 있고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철저히 내진 설계를 하고 비구조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이번에 다행입니다마는 수도관, 가스관, 유독가스가 폭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지진이 왔을 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진 설계,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설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플랜트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물이면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스관, 예. 그래서 지진이 오면 그다음에 갑바를 이런 게 화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에 대한 보고는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지진에 대비한 철저한 각 분야의 안전에 대한 매뉴얼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물 초고층 건물들 특히 이제 여기에 우리가 통유리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관한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법에 의해서 이런 그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재난이 발생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런 그런 유리가 이렇게 그라스 샤워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예전에 홍콩에서 이 멀론풍 그러니까 이 바람이 위로 건물 위로 치고 올라와서 유리가 날아가서 이렇게 예. 사고가 난 적도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당시에 법을 만들 때 이 지역 재난 관리 이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반경 몇 킬로까지는 이 초고층에서 좀 이렇게 지금 관여해야 되지 잘못된 않나 말씀하시는 이런 거고요. 부분도 있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진 설계하면 내진 설계는 건물이 직접 다 견디는 게 내진 설계고요. 예. 지진이 오면 지진파를 줄여드는 게 재진 설계고요. 지진이 오면 건물에 도달하지 않던 게 면지 설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은 내진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지진이 온다면 마감재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지 그냥 통유리에서 일반층에 있는 통유리하고 초고층의 통유리하고 같은 개념 보면 절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제1롯데월드에 있는 것은- 예, 것은 네. 면진 설계도 돼 있지만 지진 철저한 대비했지만 또 내풍 설계도 있어요. 바람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그 어떤 그 자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각종 연구가 총망라된 건물이지. 지금 저 포항에서 있었다. 제1롯데월드 초고층이 문제다.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을 현악시키는 제2의 그 다시 하면 잘못된 루머죠. 그래서 네. 지금 법에 그 기술자를 믿어야 되고 저희가-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1롯데뿐이 아니라 그 두바이도 우리가 시공한 거예요. 예. 그럼 원장님 우리를 말씀도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한번 하시죠. 들어보시죠. 네. 예. 원장님. 하시죠. 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아니 왜냐하면 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있는데 예, 예.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면 제가 다른 동의할 거 수 한번 없죠. 저는 얘기해 이제 주시죠. 뭐 이 설계 이런 것보다도 이 법이나 제도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초고층법 만들 때도 사실 제가 공청회나 유정현 그 의원님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그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를 통해서 이런 건물들이 이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지역 재난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법으로 강제를 해서 막아놓고 있었고요. 또 특히 이런 이 재난 예방과 그다음에 경감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또 총괄 재난 관리자를 둬서 이런 이 그런 건물들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되고 특히 또 통합 안전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이 건물들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 건물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리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막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는 건물 내에서도 예. 유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다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본에는 매뉴얼에 보면은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이런 쪽은 그런 떨어지는 게 있을 그럴 만한 그 등이나 이런 게 있을 만한 데는 머리맡에 신발을 두고 맨발로 가다 보면은 이 유리를 밟을 수 밟히니까, 모르니까 예. 밤에 그래서 예. 이런 것까지 돼 있기 그런 때문에 매뉴얼이 이제 필요하죠. 예,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좀 세세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런 그 유리 파편뿐만 아니라 비구조재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그 아까 한동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벽돌이 예, 그 예. 빠지면서 이렇게 우르르 막 외벽이다 무너졌는데 무너져 내리는. 이게 꼭 그 벽돌뿐만 아니라 이 낙하하는 낙하 비구조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에도 주로 이렇게 그 지진 났을 때 뭐 일반적인 어떤 다른 부상보다는 비구조재에 의한 부상이 거의 한 80% 이상 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우리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이 내진 설계에 네. 다 반영이 돼야 되고 그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자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마지막 1988년도에 내진 설계 돼 있어요. 예.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요. 그것도 계속 바뀌어서 면적만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2층 이상 500제곱미터에다 12월 이제 입법 예정이 2층 이상 200제곱미터 합니다. 예. 그럼 정부에서 사고 나면 면적, 벌금 이런 것만 강화되지 어떻게 내진 설계 지진에 대비했냐 이것을 빨리 제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고 났다 하면 2층 이상 200제곱미터를 법 바꾼다 한다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바뀝니까? 아니면 그 건축주들이 바뀝니까? 그거보다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진 설계하고 정확하게 내진 시공을 하고 예. 정확하게 내진 관리를 해서 지진이 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지진에 대피할 것인가를 계속 교육하고 실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면적만 줄여놓는다고 이 횡단보도에 걷는데 벌금이 10만 원이야. 자꾸 사고나 벌금 50만 원 한다고 횡단보도 사고가 줄어듭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내진에 대한 확실한 실행 가능한 네. 왜냐하면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보시고 나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안전진단하는데 계속 안전사고 나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안전점검 안전진단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난다는 교육이 있듯이 내진 설계도 제대로 시공하고 네.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내진 설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예. 예. 지금 우리가 그 오래된 건물들은 예. 이 내진 설계에 대한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내진 보강을 보강해야죠.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내진 보강하려면은 사실 그 건물 건축주들이 자기가 이게 이 경제적 문제 이런 예. 게 되니까 그런 것도 지금 우리 국가에서 그 지진 나서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면은 그게 결국 국가의 부담이 저는 되고 절대 국민의 반대입니다. 부담이 되니까 툭하면 그런 정부 부분에 돈 가지고 하면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 자기 지원을- 건물에 내진 특등급에다 올려놓으면 세입자들이 와요. 예. 왜냐하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 개인 건물이 할 때도 내진 보고 안 하면 내진 특등급이다. 내 건물을 하면 세입자가 비싼 돈도 와요. 알겠습니다. 근데 툭하면 정부 돈이 누구 돈입니까? 아니, 결국 국민 세금 아니에요. 그런 예. 뜻에서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게 네. 아니고 예, 예. 이 내진 보강을 하면은 국가도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고 이러지 않으니까 국가가 혜택 보는 만큼 지원하자 이런 근데 말씀이지. 저는 그보다는 그걸 자발적인 전체적으로 다 예. 지원하자는 그 개념이 자발적인 아니고. 자기 건물이니까 예.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툭하면 정부 돈은 결국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자기 건물에 대해서 확실히 안전하다면 세입자들이 비싼 돈 거에 세입자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여기까지 관계상- 예.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서울재단 안전원 원장 그리고 안영준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